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저하고 업체 소장님 그리고 감사님 두 분 그리고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백팔동 대표님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계약을 다 하면서 중간에 도장을 찍다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업체 보고 혹시라도 공사 중이라도 커피 한 잔, 뭐 한 잔, 식사하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그 관리 규약에 의해서 대표단에서 일단 동대표들이 해임 안건을 제가 낸 거고요. 저는 우선 다른 건 다 떠나서 관리 규약만 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품수수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서 대표회의에서 해임 안건을 넣고 해임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해임했다고 해서 해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직도 있고 대표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직을 101동의 주민분들에게 투표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투표를 해서 그리고 나서 대표직은 사임을 하고요. 대표직에서 사임이 되면 감사직은 당연히 사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는 선관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선관위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예? 101동 주민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투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오신 소명 자료하고 이거를 101동 대표 저 엘리베이터 그리고 게시판에 부착을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저번 때도 왔고 지금도 들어왔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기 대통령의 강 대표님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고 싶어요. 왜 원망하느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더 신중하게 이분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체측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동대표 회의를 해가지고 이 결론을 냈으면은 이런 일이 쉽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불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회장님 잘못. 네, 제가 사실은 주민분들하고 소장님도 저한테 보고를 안 했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고 22일 날 회의할 때 그 문구만 작성해 와서 대표들 나눠주니 그 13일 날 일이 벌어졌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연락을 기다리실 게 아니라 아니 몰랐으니까요. 아니 기다리실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들리면 본인들을 불러서 작품 규정을 들어보셔야 돼요. 아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22일 날 회의할 때 그거를 보고 잠깐만 답변 드리고 할게요. 답변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니, 답변 드리고 할게요. 회장님. 잠깐만 답변 드리고. 왜 남의 답변은 왜 무시하라고 합니까? 답이 나오니까 이 상황에서 아니 설명을 드려야 저분이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답변 지점을 아무것도 몰랐다? 그럼 회장님 직무유기죠. 여기 동대표 중에 최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시면 보통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나 왕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소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직무를 정확히 안 했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말씀을 저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13일 날 있었던 일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을 때까지 몰랐다면 지금 회장님 뭐 하신 거예요? 동대표들 한 번씩 회의 나오면 회의 수당 나가죠?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 어디서 말씀이라고 창피하게 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 왜 몰랐나를. 그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한테 보고 안 한 이유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감사님 두 분과 소장님과 중앙공사와 네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님도 육감사님도 조용히 그냥 대표들 아무도 모르게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네 분만 딱 입 다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표 회의 날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고요. 소장님은 대표님을 편의를 봐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다 알려야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런 거지. 질문이 아닌데 편의 받았다고 그러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내 편의를 무슨 편의를 저는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질문은 저는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거를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보고를 못 거예요. 받아서 모른다고요. 보고를 못 받아서 그날 알았다고요. 그래서 직무유기라면 저 내치십시오. 내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세요. 공사를 그래서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 데 가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 자리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감사합니다 안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가서 공사하는데도 선생님, 가서 보고 다녔습니다. 어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이 보고를 받아요. 물어봅니다. 저도 와서 매일 퇴근하고 와서 물어보고. 아, 근데 왜 감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감사한테 안 물어봐요? 아니 아니 소장은 아니 몰랐다고. 제가 왜 감사님한테 일일이 아니. 소장이 다 알고 있는 거는 다 소장이 보고하겠는데 아니 감사가 그럼 회장한테 회의 때 보고하면 되지 미리 보고합니까? 아니 소장이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직무유기되는 왜 거예요. 소장이 잘못된 거지. 맞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좀 먼저 하십시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렵게 이제 그러니까 회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하실 때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하나 여쭤볼게요.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 네. 지금 사회자나 아니면 지금 질문을 받는 회장님한테 그래도 적어도 말씀하시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선생님 다 얘기하잖아요. 뭐 이게 지금 할 안잡고 말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저 기회 주세요. 그래서 좀 맛이 끝나거나. 저 106동을 하는데 저 잠깐만 지금 말씀 손잡고 지금 여기서 누가 그만두라 막 소리 지르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지금? 일단 중앙공사에서 돈을 줬어, 그거 받았어. 그것이 그거를 내 양심껏 저 관리소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맡겼어.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너 나 잘못했어. 그만둬. 이런 분위기의 어떤 회의는 이건 좀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잘못을 기경해서 저를 해임시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전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앉으시죠. 여기 손종 계신 분이 있어요. 손종 계신 분이 있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 회장님이 나쁜 게 아니라 회장님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회장님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거나 괜찮다고 하면 회장님은 아무런 전달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은 맞아요. 저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 일단은 회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회장님은 소장님한테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도 아무것도 몰라. 소장님도 회장님한테 작정하고 아무 일 없다고 그냥 괜찮습니다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제일 억울하면 이홍렬 대표님도 억울하겠지만 중간에서 전달을 받아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일단은 회의 상정부터 하신 회장님도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대표시니까 어쨌든 험한 말이든 묻은 말이든 회장님이 다 받아야 되니까 진짜 우리 주민들의 진짜 재활용 수고하시는 분들처럼 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가려 쓸 얘기, 버릴 얘기 다 회장님한테 하게 되니까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회장님이 저희 말을 좀 고깝게 듣지 말고 왕도 그렇잖아요. 왕도 간신히 옆에 있으면 아무리 성군도 성군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회장님이 주민들 편에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시에 부족함 없이 공명정대하게 이 건을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오세요. 회장님이 그 임상무님한테 커피 한 잔 주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셨다. 경고를 주셨잖아요. 예. 계약하기 전에. 그럼 돈을 줬잖아요.
예. 하긴 하셨죠? 그럼 업체도 형사고발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당연히 해야지. 경고를 하셨는데 상무가 다른 동대표 때 줬으면은 회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같이 업체도 형사고발을 하든지 배임행위죄로 고소를 하든지 같이 들어갔어야지 왜 이제 와서 형사고발하다 왜 늦게 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벌써 그 사건이 일어나고 보고받고 그리고 나서부터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게 지금 3개월씩 걸립니까? 3개월 아닙니다. 10월 22일 날인가 10월 달에 회의할 때 그게 저희도 자료를 준비해야죠. 자료를 준비하는데 동대표는 해마는 거는 그 다음날 다 해버리고 네? 동대표는 같이 업체도 같이 고발하고 주민이 누가 뭐라고 있어요? 아니 주민이 누가 같이 돈을 받고 돈 준 사람과 같이 형사 고발하면 누가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100일 근데 동안 업체는 고발도 아직 건 안 하고 동대표는 해만 건에 다 올라와서 지금 100일 동에 투표까지 남았는데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겁니까? 100일 동안 주민들이 있어요. 불공평하게 하지 정말로 말씀하지 마세요. 두 분만 말씀하시게 하세요. 불공평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아니 같이 형사고발 해야죠 그럼. 어떻게 네, 돈을 형사고발 줍니까?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지금 그게 아니고 돈을 시작하니까 10월 22일 날 돈을 받은 거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22일에 받았습니다. 그 10월 22일에 아니 받은 게 아니라 22일에 알았습니다 제가. 알겠는데 2달이 됐잖아요 지금. 뭐 다음 달에 뭐 변호사 산다 그럼 3개월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님이 소명 자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료를 계속 내서 그 자료를 같이 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에는 어차피 돈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 다 고소고발하고요. 중앙공사에 대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세무조사까지 확실하게 한 달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는 늦겠는데. 안 해주게. 동의서 받아가지고 세무조사까지 중앙공사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조사는 제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이 알아는 보겠습니다. 동의서를 얻어서 하시죠. 예, 잠깐만요. 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예. 저는 그 전 감사를 맡던 신경만 104동 803호 주민입니다. 그 뇌물 수수하게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길게 안 하고 그 뇌물 받은 사람은 정당하게 신고를 했는데 그 뇌물 업체하고 관리사하고 처벌을 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사책에 막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진행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돼요. 유인물 아까 말해주신 거 거기에 보면은 2022년 11월 25일 날 오전 11시에 참석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고 104동의 최동준 감사님만 나오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하자하게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감사부를 내는 건데 이때 회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다 물러났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1에서 14항목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저도 지하로 이제 주차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공사업체 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는 공사를 중지해야 되고 더구나 내용업체가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사업체를 경계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 따라서 이 하자가 있는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 일대에는 모두 물러나고 불이행 시 비대위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몇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 소중한 재산이 관리가 감독이 안 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공사업체 관계자, 현장 소장이 부재되고 관리사무소, 우리 관리사무소 관리자의 면역이 없어요. 어떻게 불이 나면은 꺼야 할 면허도 지금 나라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자면은 둘째 벽체 전 처리를 하지 안 해가지고 페인트와 벽체가 분리가 돼 이게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 자체가 부실공사라고 그리고
페인트 용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색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짠 걸 누가 우리 시민들이 읽어보냐고 14항목을. 그게 부실공사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재 입고된 수량과 보관중인 재료 확인이 필요하나 관리부실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일일이 누가 다 확인해? 관리소 직원하고 업체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하청업체만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바닥 물바지에서 집수장으로 가는 부분이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감리회사가 있는데 봄으로만 있는 거예요. 지역상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하에 가봐요. 지금 물 새는 거 수십 군데라고 지금. 일부가 공사 끝난 데가 언제인데 벌써 이렇게 물이 새냐고. 그럼 제대로 공사냐고 그게. 물 새고 있어 지금. 제대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 집을 내가 공사했는데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지금 관리 감독 안 하고 있어요. 미술공사하고 안 됩니다. 저기 저 관리실 가봐요. 맨날 앉아있어. 직원들. 돌아봐야 할 거 아니야. 회장은 감독 관리하고 관리수장은 종업원이라고. 종업원을 관리 감독해야지. 종업원 만들면 안 되지. 주민들은 사용자고 종업원이 더 큰 소리 치는데? 관리소장은 직원들은 종업원이라고. 종업원의 말을 사용자 감의 말을 들어야지. 왜 소장의 말을 전체 끌고 다니냐고.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투입된 보강을 요청했으나 대책이 없다. 회사에서는. 이상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 집을 공사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같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예, 이장님 말씀해. 아유. 나와봐요. 안녕하세요. 성전원 이장인데요. 오늘 박 회장님 공천의 자리에 마련하셔서 애쓰시네.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또 이거 어차피 또 넘어야 네, 될 산이고 맞습니다. 대동회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공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저 신감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 최동순 감사님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공청회를 공사하기 전에 한번 주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공청회만 했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민분들의 결론이 우리 박 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도 있었고 올겨울 동절기 공사를 하지 말고 올겨울 지나서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공사를 하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저도 의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방이 붙어가지고 공사업체 선정됐다 이렇게 돼서 이게 갑자기 그냥 이게 뭐 얼마 사이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되고 공사도 처음에는 한 달 반 정도는 다 끝날 것처럼 하더니 지금 일구간 하는데도 두 달 이상 걸려서 주민들 피해를 엄청 봤다고.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지난달 1차 끝나고 지금 이제 동절기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스톱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알아보니까 1차 구간에 2억 5천만 원인가 지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회장님께 여기 주민들 있는 데서 저 이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공사 여기서 중앙공사하고 멈추시고 공사 금액 다시 입찰 받고 더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급히 빨리 했어야 되는지 저도 아직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더 많은 이 특허 공법 말씀하시는데 에폭시 페인트 갖다 까는데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무슨 특허가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시멘트가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 처음에도 우리 박 회장님한테 제 안건은 중앙 통로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7억 3천씩 7억 2천씩 들이지 말고 중앙 통로만 일단 하자. 차가 많이 교차하는 부분이 시멘트가 달아서 페인트가 달아서 이게 보이니까 거기만 하고 지금 주차장에 차 대는 주차바 이게 부서진 것들만 교체하고 딴 데 좀 청소해서 쓰면 아직도 무난한데 그렇게 저는 안건을 한번 냈었어요 그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올 겨울 동절기 지나고 나서
더 좀 검토 좀 해서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서둘러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한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이라도 이때 이거 우리 박 회장님한테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이때에서 회의를 다시 해서 여기서 멈춰주시고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더 투명하게 내년 봄에 가서 다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여기서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권에 대해서 이게 시민에게 말씀하신 걸 잘하셨습니다. 주민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공사가 오늘 하루 종일 해봐도 그거는 끝나지도 않고 이 결과는 본 당사자들이 여러분들 주민들께서 각자 판단하셔야 될 거라 봐요. 네. 궁금했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막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 저기 겨울 놔두고 일단 봄에 하는 걸로 그때 다시 해보는 걸로 했었는데 왜 겨울에 이렇게 일찍 됐던 건데요? 그때 1차 공사를 저 자세히 모르겠지만 2차 끝나고도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중단시키고선 내년 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차를 왜 일찍 시작하는 네, 급하게 시작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일차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그거는 의견 동역이 아니고 우리 회장님한테 와서 들어야 되겠네요. 예. 공청회까지 했는데.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그때도 검토를 해보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한 이유는 자꾸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7억 2천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했느냐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금액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대동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을 3개를 받았습니다. 임시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최동훈 감사님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103동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또 유감사님이 또 하나 가지고 오시고 3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금액이 7억 2천이라는 금액이 제일 저렴했는데 아니 그저 잠깐만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서 가져온 게 아니지. 같이 가져오신 거예요. 네, 감사님 2분하고 그리고 주민 한 분하고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최 감사님이 가지고 온 금액이 7억 2천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2분의 그거는 7억 2천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7억 2천이 하자라는 얘기를 나눈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분은 그런 말씀, 그 견적서를 가지고 오신 한 분은 무슨 말씀까지 했냐? 7억 얼마에 가지고 왔는데 제가 회의실에 오는 중에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저보고 하는 소리가 리메이트 1억을 여기서 빼서 줄 테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차라리 이 차를 볼 때 1억을 적게 들어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를 리베이트로 1억을 주겠다? 나는 그거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얼마짜리 견적 갖고 왔어요? 소장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소장님은 안 가지고 오고요. 그 소장님 이야기를 나오시는데 그 9억이라는 돈이 왜 9억이라는 돈이 나왔냐면 저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업체에 우리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잡아놓은 금액이지 자꾸 9억에서 7억으로 하니까 2억이 다운됐다? 내가 깎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질문이에요. 예? 왜 겨울에 행사?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올해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건비에 자재값에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보다도.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최동순 대표님하고 감사님하고 대표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금액을 지금보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훨씬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날짜가 자꾸 공사 이야기를 하는 날짜가 벌써 한
1개월에서 2개월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딜레이가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딜레이 되면서 공사가 결국은 세계의 견적을 받으면서 7억 2천이라는 금액에 맞춰서 성급하게 돼서 그래서 겨울 공사가 되게 됐는데 겨울 공사를 하다 보니 주차 시설이라든가 여기저기 다 공문도 보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럼 1구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정지를 하고 그래서 내년 봄에 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 얘기가 된 겁니다. 대표님, 예. 공사 그 금액 중에 예. 공사 부분이 바닥 말고 어디 부분이 포함이 되는 천정 누수하고요. 벽체하고 바닥하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입주할 때부터 지금 12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하 주차장의 가장 큰 문제는 예. 지금 여기에 뭐 색깔이 다르고 말고가 아니고 천정 누수가 맞습니다. 제일 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문제는 항상 보면 겨울에 녹았던 눈이 흘러내리면서 봄 되면요 줄줄줄줄 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겨울이 끝난 봄 시점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이 누수라든가 뭔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일찍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늦게 하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공사비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를 아무리 싸게 하면 뭡니까? 내년에 가서 또 누수가 생겨 그걸 또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찍 시작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나중에 겨울 다 지나고 봄에 눈 다 녹아내려서 물 흐르는 거 보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지금 1구간에 공사를 해놓은 걸 보면 네.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한 부분에서 터진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가서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디 집안이 좀 약하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공사를 다 해놨는데. 근데 만약에 네. 지금 안 했으면 네. 아직 새는 부분만 계속 새고 이쪽 부분이 또 약해서 샌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예. 그걸 다 잡아주나요? 잡기로 했습니다. 예. 네, 다음에 저 뒤에 먼저 하신 분 있어요. 잠깐만 먼저.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골프동호회 회장 백삼동에 사는 나형대라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좀 안 나서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참 그 지금 저 소장님 계시면 내가 좀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피해버렸는데 제가 공청회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장충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 해서 한 14억 정도 있어요. 14억 정도. 그때 당시에. 그때 그 공청회 할 때가 아마 8월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나오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의견을 과연 재정이 얼마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그 최강사님께서 해오신 것이 우리가 보상받은 게 한 4억 8천 우리가 걷어놓은 곳이 한 9억 얼마 해가지고 14억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하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적 받은 게 있냐? 견적은 뭐 애매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고 한 9억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최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 견적이 하여튼 9억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저 예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내가 물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제 그 견적서는 제가 지금 이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 최감사님하고 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고 또 유감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채산업이라는 업체에서 하나가 들어왔다고 나중에 내가 확인했는데 거기에서는 9억 5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요걸 누가 가져왔느냐? 근데 거기에 공법이랑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소장님이 가져온 업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최강사님께서. 지금 우리 박 대표님은 받은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모르십니까 혹시? 예, 색재산 몰라요? 예. 회의 석상에 나왔다는데 아니요. 없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공법이 색채 산업에 있는 공법을 그대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견적서를 9월 3일 날 토요일 날 저도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 당구의 회장님이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자 제가 딱 그 금액 자체를 오픈한 거를 전에 우리 이장님하고 박경 회장님하고 우리 최강사님 딱 세 사람 얘기했어요. 제가 자, 이 돈에서는 영업비가 한 이 정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최강사님도 그 얘기가 들었고 최강사님 6억 2천 중에서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영업비라는 게 공공이나 다 돌아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공법이 이제 그 한 업체의 그 공법을 색채산업이라는 공법을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 내가 가지고 업체 공법도 넣고 7억 2천 공법도 넣고 경쟁을 시키자. 그러면 공사비가 낮을 거 아니냐. 우리 박경 회장님은 좋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 날이에요. 그러더니 잠깐 계셔보세요. 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자. 소장님 왔어요. 여쭤보니까 소장님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요거 공법을 넣으면 어떻게 했느냐. 왜 안 되느냐 할 때 대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 또. 그 절차가 복잡. 아니 회의 한 번 하면 낮추면 되는 거지. 그걸 자기가 굳이 그냥 그걸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우리 저 모순상이랑 마찬가지인데 소리 크게 지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바쁘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저하고 가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사석에서 사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바로 왔어요. 박경 회장이. 뭐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차후에 내가 얘기하다고 하고, 그래서, 야, 내가 저번에 여기서 얘기하는 7억 2천짜리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7억 2천짜리 그 공법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억 2천짜리는 그 상한선에 적용을 하고, 공법은 안 넣고 소장이 가져온 그 공법을 넣으면 이건 당연히 누가 저 주민들이 보더라도 야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낮춰서 가자 이렇게 해서 오픈했는데 공청에서도 겨울 지나서 하자고 무조건 얘기하고 낯설한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바로 3일 후에 공고를 내가지고 아니 주민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깔아 뭉개버리고 난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게. 그 다음에 급기야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유감사님 금품 수수라고 하는데 금품 미수예요 미수. 그걸 갖다가 회의만 지금 묻고 싶어요. 다시 이거를 돌이킬 수 없어요? 그저 회의만 처리할 수 없어요?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의혹을 사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서 감사 회의만을 처리하시고 제 생각은 그래야 이게 순서예요. 만약에 이걸 고소 고발을 해. 그 다음에 거기서 혐의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때 하시는 얘기 제 얘기는. 그때 책임을 물고 업체도 물고 이러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건설업계 그 관리업체에 제가 쭉 몸도 담았었고 현재 그 건설회사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FC라든지 방수라든지 빼있다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아파트에 통로만 하면 돼요 거의. 그것만 하면 제가 예가를 보니까 천장에 한 1억 벽체 칠하는데 1억 통로만 대충 잡으면 한 1억 한 3억이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왜 굳이 막 전체를 다 하자. 처음에는 제가 이 의견을 방수가 제일 문제니까 방수만 하자. 방수 세는 데마다 그게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여기서도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대표님들 다른 대표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어디를 알아보고 어디를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낮추려고 그 다음에 우리 최강사님께서 공청회 하면서 전문위원회를 한번 하자. 내가 아는 분도 건설 관련하는 사람 시행사하는 사람 소장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전문을 해가지고 잘 또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 주민들의 의견 전문위원을 꾸려가지고 하는 게 도리거든요. 근데 본인도 모르면서 그냥 바로 시행해버린다는 거는 나는 좀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주민 한 사람이라도 의견을 내 집이니까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의견을
받아야 이게 맞는 거지. 그냥 3일 후에 공고를 내버리는 이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같은 회원님에서도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고 허심탄회 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가 뭐 몰랐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당구장에서 그 얘기를 그 돈 수수한 부분을 3일 후에 알았어요. 바로. 그 다음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5일간 가지고 있었네. 소고기는 먹었네 해가지고 방사장을 다 먹어만 하는 거 내가 보니까 저는 그거 예를 들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참고 있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발전이 되려면 소통이래요, 소통이. 대표회의에서 그냥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한심스러워요, 진짜 이 부분은. 회의 가보면 거수 하나가 거수 그냥. 거수보다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몇 사람이라도 의견을 내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건 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뭉뭉해가지고 그냥 공사도 지금 부시공사 해가지고 다 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 뭐 주소 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은 저는 이 아파트가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밴드를 설치하든지, 그 다음에 입대위도 있지만 다른 그 자문위원도 있어야 돼. 그동안 쭉 대표 이거 해야지 그냥 여기다 맡겨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딱딱딱 때리면 끝이야. 누가 대항할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차제에 저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비대위를 설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좀 뭔가 다르게 이게 뭔가 룰을 만들어야 돼. 룰을 만들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잠깐 말씀하시니까 감사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대충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결론은 간단하거든요. 우리 그 백일동 감사를 실은 이거 우리 대표회에서 지금 8명인데 감사 2명이 아주 상당히 외롭습니다. 이제 잘리면 이제 혼자 남거든요, 실은. 그러면 그 6대1이래요. 그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안건을 해도 안 돼요. 그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아까 여기 그 7억 5천 저 회장님이 뭐 색재산을 몰랐다 그러는데 입찰 공고문까지 저기 안건에 소장이 나와가지고 여기 언제야? 7월 17일이구나. 입찰 공고문하고 색재산은 여기 견적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대표에서 이거 의논 안 되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저기 견적서 3개 받은 거에 대해서 가끔 저기 그 오해 소실이 있는데, 실은 제가 생각해 감사 들어가면서 공사에 대한 이 부정이 많다는 걸 제가 좀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입찰 과정에서 단합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찰 방해. 그래서 사항가를 정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항가를 정해놓으면 입찰 들어온 사람이 그 이상은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백. 3가지 견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3가지 견적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 관리소장이 낸 게, 물론 이게 관리소장은 이걸 안건이라고 냈지만 참고 자료를 하라고 얘기는 맞지만 사항가를 안 정하고 우리가 공법이 하나 딱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공법이 뭐냐면 특허예요. 특허는 지명입찰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아까 조금 전에 골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특허를 하나를 갖다가 여러 개를 넣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소장한테. 그 다음에 또 소장한테 특허 하나는 안 된다 했으니까 다른 공법이 또 하나 들어왔더라고.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4가지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나왔더라고. 그것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또는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까 나 회장님 견적서, 제 견적서도 공법이, 얘들 공법을 자기 공법을 넣어달라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같이 넣었으면 좀 더 이게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뭔가 좀 더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아요. 근데 그런 게 한 사람이 동대표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뭐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실은 그 저기 그 공사 여기 저 임장부도 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공사가 그 시공한 부분에서 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공사 안 한 부분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공사 지금 한 데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다시 찍었어요. 업체 박사도 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해야지. 공사는 이거는 임장관한테 저 물어볼 게 많이 있어요. 실은 지금 하고 처음 보잖아요. 이런 줄 네? 저번에도 왔을 때도 그냥 뭐 가버리시고 나하고 집에 맞닥뜨리는 게 처음이죠. 근데 계약서 때 외에는 그죠? 네. 그 계약서 문제도 아까 그 임상구가 저기 얘기한 건 뭐냐면은 뭐 저 우리 백일동 대표를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뭐 저 고맙다 그랬는데 실은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메일을 보내셨죠? 메일을 보내면 소장은 그걸 갖다가 동대표에 넣어가지고 감사, 특히 감사잖아요. 넣어서 그거를 갖다가 고칠 수도 걸리고 첨삭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고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감사한테. 몰랐는데 두 사람한테. 그래서 야 이게 문제가 좀 크겠구나. 그래서 갔어요 둘이서. 그죠? 동대표 한번 오시고 갔더니까 바로 사인을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그거 봤어요. 유심히.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쪽은 조금 좀 강합니다. 제가 그쪽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거기서 고치다가 이거는 다시 고쳐가지고 메일 보내가지고 서로 협의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유감사님도 아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보내가지고 이거 도장을 찍고 해야 하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왜 갑자기 여기서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도장 찍는데 회장이 도장 찍는데 와도 뭐 들더니 구경 온 사람이냐 감사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고맙다고 해서 이제 아까 뭐 급품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감사님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간단해요. 금품을 가지고 동대표한테 금품을 가지고 온 사람 그걸 가지고 6시간 만에 갔다가 신고한 거예요. 먹지 않고. 아 저거 입만에 뽑기다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도 모르지. 그 사람이 잘리게 됐어요 지금. 잘랐다며요? 내일 모레. 네. 동대표도 잘랐지. 그리고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저번에도 왜그 유효할 때도 오라고 그랬는데 소장이 그랬잖아. 아니 전화했습니까 하니까 알았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왔어야지 그때. 당신이 잘못했으면 감사가 지금 완전히 그 명예훼손에다가 완전히 그 구렁텅이 빠져 있는데 당신이 정말 미안했으면 쫓아와서 회장 바지가라도 잡아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감사님. 그래 되는 거 아니야? 감사님. 예. 저 궁금한데 예. 여기 있는 입주민들은요 저희가 낸 관리비를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해요? 우리 아파트가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한 분이 감사라는 직함하에 300 플러스 보기를 받았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감사분이 저렇게 그 정도의 돈을 받았으면 와 단체장이라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우리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오라가라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공청회를 한다는데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 오기도 그렇고 오면은 저기 내 여기 있는 분들 거진 다 내일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 각계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일 끝맺음이 안 돼요. 되풀이 되고 지금 보니까 감사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우리 저 여기 관계자 업체 관계자 말을 우리는 100% 믿을 뻔했잖아요. 이 일동 감사님이 뭐 아우 그래도 뭐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이에요. 와서 사인을 하면 될 거를 너무 지체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감사님 다른 분의 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전혀 그게 아니네요. 어디 그렇죠. 회사 일을 운영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사인을 하기는 우리 대표로서 앉아가지고서 설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그리고 아까 저 감사 보고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혼자 갔는데 그날 11시에 이걸 갖다가 공사한 거를 감리자 회사하고 만나기로 한 사실은 유인물 제가 유인물에서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회사 2개를 꾸리고 있습니다. 대표자거든요. 저도. 네.
저기 IT까지 하면 3개 정도 됩니다. 안성에 가까워요. 여기서 한 15분 거리예요. 비례해서 이제. 아니 11시 10시 한 10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장한테서 11시에 여기 그 사용 승인을 내야 되니까 감사가 좀 원래 감사가 좀 차분하게 돼 있거든요. 좀 와서 좀 그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 한 이틀 전부터 보니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감사한테 10시 15분에 와서 일하는 사람한테 와서 봐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저보다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감사보고서 쓴 겁니다.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잠시만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유감 사건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에서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취소 사항을 정관위원으로 보내서 하면 정관위원장님도 그거를 취소를 하실 거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발을 할 때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저 현장 설명에서도 뭐 금품 주고 하면은 입찰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무효입니다. 그것조차 뭐 입찰이 무효면은 그 다음 행위도 무효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할 때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 행위 명백하잖아요. 똑같이 줬으니까 두 사람 고발하면 이건 명백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유 대표님도 명백한 사항이야. 받았다? 그건 맞아. 그거 갖다 놓은 것도 맞아. 거기에 대해서 벌 받으면 돼. 갖다는 거야. 동시에 얘기해. 끝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공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얼마나 골치 아파요. 공기도 늦어지고. 예.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차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시간 너무 많이 흘렀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 꼭 있으세요? 네. 지금도? 네. 있어요? 그러면 한 분만 말씀 듣고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거 결론은 안 나요. 이거는 그리고 결론 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근데 결론이 안 난다고 나야지. 결론이 안 난다고 나중에 또 그러려고 아니 지금 한번 결론이 어떻게 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결론 내릴게요. 결론을 내줘야지. 회장님이 얘기를 자,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동대표와 같이 지금 저 주민들의 지금까지 총하신 거를 제가 종합해 볼 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4가지 결론을 내야 돼요. 4가지. 첫째는 유감사는 무죄다. 그래서 여기서 동대표들이 잘못했다. 나쁘게 미수인데 기수처럼 소문을 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징계를 해서 이 사람을 무효시켰다. 여기 징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체가 무효예요. 그리고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쌍벌죄 이 두 사람 처벌이 돼가지고 형사처벌이 나오기 법정에 대법원까지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무죄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도 없이 여기에 무슨 뭐 관리 규약에 뭐 있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관리 규약 자체가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법 밑에 규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첫째는 유감사는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분명히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정례자, 업체가 이게 무효예요. 업체가 감사한테 돈을 와이로로 매기십니까? 그거는 일단 범죄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형사처벌 받아야 돼.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형사처벌 받아야 되면 당연히 계약도 무효고 입찰 무효 다 무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여기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제 결론에 대해서 우리 유감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한 분 계시죠? 좀 이따 하세요. 다음에 우리 업체에 대해서 유감 있으신 분 이야기 해보세요. 없죠? 그럼 유감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은 여기 입대위 회장하고는 한 몸이에요. 그럼 안 되지.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번씩 통화를 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돼. 근데 그 중요한 형사 문제가 걸린 이런 와이로 문제, 정례, 해롭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를 안 했다. 이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업무 태만일 뿐만 아니라 범죄 은닉이에요. 어? 이 사람 고발해야 돼, 사실. 네? 그래서 관리소장이 해임돼야 됩니다. 당연히 고발해가지고 해임돼야 되고, 네 번째는 입대위 대표예요. 입대위 대표가 이렇게 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잖아요. 죄도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 죄 있는 사람은 처벌 안 하고, 관리소장은 감싸고, 최고로 지금 책임 있는 사람은 입대위 회장입니다. 입대위 회장은 우리가 파면할 수 있다면 파면해야 돼요. 그리고 뭐 새로운 뭐라고 비상대책 회의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결정을 내야 돼요. 그 결정을 누가 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야기했죠. 세 번째 관리소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찬성하시는 박수 치세요. 네 번째, 우리 입대위 회장님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비상대책 회의를 설립하거나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자, 그럼 마지막에 처음에 유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 하시면 일어서세요. 네,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결론을 안 나니 뭐니 할 때. 안녕하세요. 107동 303호 주민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 공청에 나왔습니다. 참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장님이신가? 네, 이장님 말씀도 참 모르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아니 감사님 공사관계 지적하신 분, 네, 우리 주민이시죠? 네, 참 말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구장 회장님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우리 공사할 때, 골프장. 이런 공사할 때 이런 전문 저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 좋은데 서로 동대표라도 나서라면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 전문위원을 설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감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세광아파트 전 주민은 감사 두 분. 반대에 대해서 얘기만 해주시죠. 자, 반대 역세 좋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회장님 뇌물수수 증여하는데 이게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는 모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범죄입니다. 과연 이것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이것은 법리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좀 더 적으면은 배임, 수재, 징역죄가 될지 어쩐지 법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하신작 감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님, 이 업체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 사무실로 아까 여기 사무실 오시라고 했잖아요. 전화하니까 이리로 오라고 했는데 어디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서 온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자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감사님을 불렀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그 의도를 감사님은 의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의도. 이 사람의 의도. 왜 감사님을 배제하고 했는가? 감사님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런 적절한 관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공사하는 입장이니까 좀 공사에 대해서 좀 불편하면 안 되겠죠. 자연히 불편한 사람한테 좀 부드럽게 하려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자, 내 얘기를 주세요.
제가 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때 의견을 해서 벌써- 얘기해 주세요, 그냥 딱. 네. 그래 왜 자. 수사기관의 상의를 얘기하시냐고.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잠깐만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예, 맞아요. 말씀 듣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네, 실로 이 사람이 설사 업체 관계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그러겠다 수사관이 보면은- 아니시잖아. 요즘만 그러겠다 얘기하시고. 보면은 지금 질문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 마셔. 가만히 계세요. 빨리 말씀 끝내. 아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지금 떠들어서 여러 소리 하는 아니 공사를 엄격하게 하셔야 된다네요. 관리, 감독, 이 사람은 황보회장님, 황보회장님 나오세요. 지금 잠깐만요. 얘기 빨리 끝나게 할게요. 아니 이제 대선 선거가